삼성전자가 개인이 무려 1조를 팔았는데 52주 신고가를 돌파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 안녕하세요. 재테크 읽어주는 파일럿입니다. 삼성전자, 여러분들 대부분 주주이실 거예요. 왜냐면 삼성전자의 주주가 국내에만 500만 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이고 그 중에서 생산 가능한 인구가 한 2천만 명 되니까 4명 중에 1명은 삼성전자 주주라는 뜻이죠. 많이 가지고 있든 조금 가지고 있든 삼성전자 주주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현재 삼성전자의 주가가 1년 만에 최고치를 돌파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개인들이 조금 많이 팔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삼성전자 주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요. 오늘 영상에는 광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도서를 하나 소개해 드릴 텐데요. 여러분들이 ETF 투자 많이 하잖아요. 해외에 있는 ETF 투자를 많이 하시는데 그 내용을 좀 잘 알고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은 해외 ETF 백과사전이라는 책을 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간단하게 한 1, 2분만 소개를 좀 해드리고 영상을 시작할게요. 일단 ETF라는 게 그냥 묶음이거든요. 우리가 어떤 주식을 살 때 그 종목만 사는 경우도 있지만 난 잘 모르겠어. 예를 들어서 사물 인터넷 ETF, 그러면 사물 인터넷에 관련된 주식들을 모아놓은 ETF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ETF를 사면은 사물 인터넷 관련이 올라갈 때 그 ETF도 올라가게 되는 거죠. 여기에 보면은 미국 ETF가 우리나라 ETF보다 종목수로 보면은 4배 이상 클 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은 다양하고 세분화된 ETF에 투자할 수 있다. 우리나라 ETF는 좀 한정적이긴 해요. 근데 해외는 별의 별 ETF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보면은 좀 투자할 만한 곳이 많이 있고요. 중요한 것은 ETF에 대한 설명이 자세히 나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많이 사고 계시는 QQQ ETF, 미국에 있는 ETF인데 거기에 QQQ가 어느 섹터의 비중을 얼만큼 싣고 있는지, 어느 종목의 비중을 얼만큼 싣고 있는지, 지금 보니까 애플의 13.58%, 마이크로소프트의 10.46%, 아마존의 6.97%, 테슬라의 4.02%, 구글의 3.67%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3개월 수익률, 1년 수익률, 3년 수익률, 5년 수익률 나와 있는데 지금 5년 수익률이 13.58%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대부분의 좀 유명한 ETF들에 대한 설명들이 쭉 나와 있으니까 ETF 투자할 때 어떤 ETF가 괜찮을까 볼 때 한번 참고를 하면 좋겠죠. 그래서 ETF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화면을 보면서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52주 신고가를 돌파했는데요. 지금 팔아야 할까? 또는 지금 사야 할까? 이런 고민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대부분 삼성전자 주주들이 고점에 많이 물려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96,000원까지 가다 보니까 이때 한참 붐이 불어서 주주들이 거의 100만 명 늘어났거든요. 그러면 100만 명 넘는 사람들은 보통 고점에 물려 있다는 뜻이죠. 그 사람들이 이제 5만 전자까지 떨어지니까 야 이거 뭐야 반토막이야 이러면서 실망을 했다가 지금 7만 3천원까지 회복을 한 상태죠. 그럼 이거라도 손절하고 팔아야 될까 아니면 더 기다려봐도 될까 우리가 공부를 좀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은 개인들이 6월 한 달 동안에 무려 1조 4,412억 원어치를 순매도했습니다. 1조 4천억을 6월 달 동안에 팔았죠. 외국인은 반대로 6월 달 동안에 1조 4,725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결국은 개인들이 판 걸 외국인들이 다 받았다는 뜻이죠. 여기 표를 보시면은 외국인들은 대부분 이렇게 빨간색으로 엄청난 양을 매수를 했습니다. 기관들은 샀다 팔았다 이렇게 해서 별로 의미가 없었고 결국은 개인들이 버린 물량을 외국인들이 다 받았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6월 9일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140만 주를 사고 외국인이 240만 주를 샀습니다. 총 380만 주의 주식이 어디서 왔을까요? 개인에게서 나온 거죠. 어제 같은 경우도 기관은 6만 주를 사고 외국인은 84만 주를 샀죠. 90만 주의 물량이 개인한테서 나왔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개인들은 던지고 있고 외국인은 받고 있죠. 그런데 주가는 1년 만에 최고점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삼성전자가 7만원을 좀 돌파했을 때 계속 들고 가도 좋을까 그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때도 개인이 던지고 있고 외국인은 받고 있으니까 팔지 않는 편이 조금 나을 것 같다, 조금 들고 있어도 괜찮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개인이 파는 이유는 삼성전자 2분기 영업 실적 때문에 그래요. 7월 7일 날 발표가 되는데 영업이익이 2천억에서 9천억 사이라고 지금 이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증권가에서. 굉장히 낮은 수치입니다. 지금 현대차가 영업이익이 이번에 한 3조, 그리고 기아차가 2조 이렇게 보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1조가 안 된다? 이 말은 삼성전자가 돈을 굉장히 못 벌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당분간은 좀 힘들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힘들 수도 있죠. 근데 주가는 대부분 좀 선반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1, 2분기 실적 나쁠 게 작년 4분기부터 조금 반영이 됐었다. 그렇게 보면 좋고요. 외국인이 사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4분기에 반도체 시장이 개선될 걸로 기대되기 때문에 미리 지금 매집을 하는 거죠. 4분기에 도대체 어떻게 반등이 될까? 향후 5년간 AI 서버 시장이 연평균 25% 성장을 합니다. AI가 인공지능이죠. 인공지능의 서버, 그 AI를 활용하는 저장 공간, 이 서버 시장이 연평균 25% 성장을 하는데 삼성전자가 그것과 관련이 있다. 어떻게 관련이 있냐면 삼성전자가 4분기 때 HBM3 공급을 시작하는데 이 HBM3가 AI 서버용 메모리입니다. 기존의 메모리 반도체 대비 가격이 5배나 비싸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뭐 만원에 팔던 거를 지금 5만원짜리를 내놓은 거죠. 시장에 4분기부터. 그러면 수지 타산이 굉장히 좋아지겠죠. 이렇게 삼성전자가 DRAM에서 HBM3 비중을 좀 늘릴 건데요. 지금은 6% 정도 돼요. DRAM 매출의 6%가 HBM3인데 이거를 18%까지 높입니다. 그러면 HBM3에서 비중이 지금 3배 정도 높아지는 거죠. 아까 가격이 5배짜리라 그랬잖아요. 가격 5배짜리를 3배나 더 많이 판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나 매출이 좋아지겠죠. 근데 DRAM 수혜 대상이 삼성전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 글로벌 HBM 시장 점유율이 하이닉스가 더 높아요. 하이닉스는 50%, 삼성전자는 40%, 마이크론이 10%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데 SK 하이닉스도 이런 면에서는 나쁘지 않죠. 그래서 DRAM 수혜 대상 인공지능 서버가 연평균 25% 성장을 하고 거기서 그 서버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담당하는 게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다. 우리나라 두 업체가 글로벌 시장의 90%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진짜 엄청난 거예요. 잘한다고 칭찬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를 우리가 좀 눈여겨보면 좋고 글로벌 AI 반도체 시장 규모는 계속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지금 같은 점유율을 유지만 한다면은 이건 전제가 깔린 거예요. 유지가 된다면은 괜찮다. 그럼 우리는 뭘 봐야 될까요? 주가의 그래프를 보는 게 아니라 저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DRAM 시장, HBM 시장에서 점유율을 계속 저렇게 압도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는가, 그 부분을 봐야겠죠. 그리고 HBM3가 실제 이제 시판에 들어가게 되면은 호응이 어떤가, 이제 쓴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가, 그걸 좀 우리가 체크해 보면은 삼성전자를 우리가 계속 들고 가도 될지 아니면 들고 가면 안 될지 그 부분을 좀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삼성전자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여러분들이 기업을 공부할 때는 주가 그래프를 보고 양봉이네, 장대 양봉이네, 아니면 쌍바닥이네, 이런 걸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 기업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지금 왜 주가가 떨어졌는지, 그러면 이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이 언제 빛을 볼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은 여러분의 주식 투자가 잘 될 겁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긴 방송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